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원희골딩스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축하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다렸던 이 역사적 신고가 21,300원 구간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정말 상따 개념으로 들어가신 분 아니시라면 자, 현재 대부분은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수익이실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은 좀 공교롭게도 역사적 신고가에서 개인들의 매수세만 좀 이어졌다 보니까 요거는 우리가 고점 증후군에 대한 부분은 항상 시나리오를 써놓고 대비는 해놓자. 요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한번 주가 변동을 봐야겠죠. 일단 우리가 오늘 윗꼬리가 긴 그런 캔들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끝났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충분히 내일 다시 한번 요 꼬리 부분을 말아서 올라간다라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대응의 영역에 진입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각도도 굉장히 가파랐는데 지금 상한가를 금요일날 가지고 나서 오늘 너무 급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경계는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결국에는 우리 원희골딩스가 어떤 흐름으로 갈지 대응의 영역에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요 대응에 대한 부분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투자자이다 보니까 이런 미국이 중국과 어떤 흐름으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결국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흐름이 안 좋다라면 증시 자체가 흘러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비책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해주셔야 될 게 있죠. 영상을 제가 찍으려면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구독, 좋아요와 구독이 힘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시작 전에 부탁드리고요. 자, 원희홀딩스가 내일도 역사적 신고가를 우리 기원하는 의미에서 댓글창 열어놨습니다. 자, 원희홀딩스 우리 역사를 쓰자는 개념에서 댓글창에 역사라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요청드린 이유는 다 아시죠? 자, 좋아요, 구독,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에는 우리 원희홀딩스 주주분들에게 이 영상을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 준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원희홀딩스가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구나, 여전히 올라갈 수 있네 라고 판단된다면 내일 장에서도 분명히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요청드리는 거니까 좋아요, 구독, 댓글에는 우리 역사라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요 내용이 나오긴 했어요. 원희홀딩스 주가 급등세의 배경은 요건 제가 주말에도 말씀드리고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소프트뱅크 그룹이 스위스에 로봇 기업을 인수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로봇을 기술 혁신 분야로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투자 심리에 작용했다라고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었죠. 자, 이미 연휴 때 이런 기사가 나왔던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스위스의 기업을 7.6조에 인수를 했다. 자, 거기에서 포인트가 요거였습니다. 소프트뱅크는 투자를 잘하는 회사로 유명하잖아요. 그 회사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세계가 AI 기반의 로보틱스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해요. 자, 거기에 이 내용도 나왔죠. 로봇 노동자 현실화되나 테슬라 휴머노이드로 사업 방향을 튼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기존의 로봇 테마, 이 노랑봉투법이 실행이 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이제는 로봇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거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이제는 실제로 물류창고, 공장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용하려고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로봇 테마, 특히 우리 원희홀딩스의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런 내용이 있었죠. 머스크가 로봇이 만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손이다. 로봇손이 가장 만들기 어렵다라는 건데 우리의 원희 로보틱스는 이미 메타와 로봇손을 만들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원희 로보틱스, 이제 원희 홀딩스가 로봇주 중에 가장 대장으로 치고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 아니었나 싶긴 해요. 자,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에 출시한다고 해요. 자, 로봇자 회사를 말하는 건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언급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이 지금 오늘도 좋았어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이 기관과 외국인 모두 쌍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외국인도 사주고요. 기관도 사줬습니다. 희한하게 이런 종목은 항상 개인들은 매도를 해주죠. 자, 오늘 증시 자체가 사실 어쨌든 개파락할 거는 모두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날에 개인들만 매수가 들어오는 날에 자, 외국인 기관은 모두 팔았습니다. 지수가 빠졌던 이런 날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수급이 좋았다.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할 만한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세요. 차트 흐름 너무 좋잖아요. 이 박스 구간을
돌파해주고 밟고 올라섰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죠. 요거는 외국인 매수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원익홀딩스는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에서 자, 개인들만 매수가 들어왔어요. 요게 전 좀 찝찝하다 이거예요. 물론 기관들 중에서도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투신들도 들어오긴 했습니다. 투신도 좀 단타를 안 하죠. 투신들은 보통 리스크 있는 매매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 신기하게 역사적 신고가에서 매수가 들어오긴 했어요. 요거는 좀 의문이긴 한데 자,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역사적 신고가에서 개인의 매수세만 들어왔다. 요건 우리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 증시가 안 좋을 거 우리 모두 알았잖아요. 하지만 이 상한가 효과 때문에 오늘 갭이 떠서 시작을 했고요. 제가 원익홀딩스가 왜 개인 투자자들 특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기준점이 있어요. 저항이 되는 부분. 여러분들 이것도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혹은 52주 신고가로 붙여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요 필연적으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이 종목들을 모두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모두 하락을 해줬었고요. 거기에 원익홀딩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이 왔었잖아요.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요 19,200원에 대한 부분은 갭이 떠서 시작할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다만 2만원 구간이 라운드 피겨를 돌파를 해줄까라는 부분이 의문이긴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하락을 했었는데 아직 한 번 더 올려쳐주는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한 번 더 내일도 가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 이 꼬리가 길었다라면은 요거는 일단은 위험 신호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꼬리가 별로 길지 않아요. 자, 오늘 고점이 23%인데 일단 자 19%에 마감을 했다라는 거 내일 장 초반에 다시 한번 이 꼬리를 먹어주는 분봉 흐름이 나온다라면 요때 또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이 종목을 수급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흐름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시간에서는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아직 시간에 마감이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요거 우리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요거예요. 지금 거래 대금이 한 8억 정도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시간에서 8억이면 특히 원익홀딩스가 오늘 거래 대금이 대략 4천원 정도 터져줬는데 이거에 비하면 거의 미비하다. 그래서 시간에 이런 하락이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에는 그렇게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 있진 않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미장이 좀 어떻게 갈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원익홀딩스는 두 번의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일단 미장의 흐름, 결국 이 미장의 증시에 따라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장에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수의 흐름을 따라갈 확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일단 트럼프가 화해 모드로 다시 가긴 했어요. 대화할 의사가 있다. 일단 11월 1일 관세를 때린다고 하죠. 중국 물건에 100% 관세를 때린다고 했는데 이게 11월 1일이잖아요. 어쨌든 트럼프가 자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에 의하면 자 에이펙 정상회의는 참석을 못해도 일단 한미 정상회담은 진행할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 자, 관세 협상이 아직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 관련된 관세 얘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단에 가장 중요한 게 있었네요. 자, 미중 정상회담의 장소도 경주가 될 확률이 높다. 어찌됐건 경주는 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일이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말한 날짜인데 아직 기간은 대략 3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 안에 어느 정도 협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죠. 그 사이에 중국이 또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자, 리튬 배터리,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를 한다. 일단은 중국도 나도 좀 이렇게 강하게 할 거야 라는 어필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냥 지는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중국도 나름 대응을 하는 부분이 이런 내용에서 나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투자자로서 그냥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튬 배터리, 결국 리튬 관련주가 뭔지. 자, 오늘 시작하자마자 이 내용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래서 포스코 엠텍이 간 거죠. 포스코는 리튬을 다룬 아르헨티나 염호에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포스코 엠텍이 기계적으로 상승을 해준 거고요.
자, 인조 다이아몬드. 자, 다이아몬드에는 뭐가 들어가죠? 예, 흑연이 들어가죠. 자, 흑연. 흑연 관련주 상보 있잖아요. 자, 상보도 오늘 시원하게 슈팅 나와줬죠. 대략 고가가 한 15% 정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뉴스가 나왔을 때 이런 종목 그냥 단기 트레이딩 하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말 사이에 말해드렸던 종목,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강력했죠. 오늘 사실 점당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하가가 풀렸다, 잠겼다, 다시 당기긴 했는데, 오늘 대체적으로 이런 유니온, 이런 종목들, 크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련주들, 흑연 얘기가 나오면은, 상보가 가는구나. 자, 리튬 얘기가 나오면은, 포스코 햄텍. 사실 포스코 햄텍은 덩치가 좀 있는 종목인데, 테마성으로 갈 수 있는 건 하이드로 리튬이죠. 얘도 오늘 23%가 고가네요. 분봉상도 흐름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줬던 것 같아요. 리튬 얘기가 나오면 항상 하이드로 리튬 및 기계적으로 간다.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단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알고 계시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뉴스에는 이 종목이 가지. 이런 것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이런 종목 알아두시면 장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식 외교를 했다라고 좀 보여줘요. 일단은 세게 한번 때리는 척 해주면서 기간이 남았을 때, 이제 협상 디데이가 다가올 때는 이런 좋은 얘기를 해주죠. 시진핑과 관계도 좋아. 중국과 잘할 수 있어. 결국에는 만나서 우리 한번 다시 풀어보자라는 그런 스토리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미국에 대한 상황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미국은 현재 셧다운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 물건에 관세를 매긴다라면 인플레이션도 시작이 되겠죠. 자, 인플레는 시작이 되면요. 자, 미국이 지금 10월 달에랑 12월 달에 둘 다 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 금리 인하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증시도 나락에 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은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중간 선거에서 이제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 다시 투표를 하죠. 상원 의원은요, 3분의 1, 3분의 1만 투표를 하고 하원 의원은 전부 다 투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악화되고 셧다운 상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거기에 증시까지 내려간다. 그렇게 되면 의석수를 민주당에게 뺏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의석수를 가져와야 이런 셧다운도 안 당하고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밀어붙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이어서 본다라면 중국과 당연히 화해 모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게 쭉 이어질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이런 화해 제스처를 한다라는 건 에이펙 때 분명히 만나서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원익홀딩스는 내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내일에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이 이런 꼬리를 먹어주는 모습으로 올라가는지 이거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악의 경우 정말 하락을 하더라도 제가 앞전에 원익홀딩스의 고점을 찍었을 때 패턴을 말씀드렸어요. 요때. 자, 요때는 쌍봉을 그리고 죽었어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올려쳐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때는 헤드앤숄더를 그려주고 죽었죠. 이 말은 다시 한번 올려쳐주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런 패턴들까지도 시나리오에 넣고 혹시라도 고점에 물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항상 원익홀딩스의 주가 흐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많이 봐주시고 그러려면 해주실 게 하나 있죠. 구독입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면 제가 또 영상을 찍는데 신이 나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제가 또 종목 하나를 한번 추천해 드려 보려고 해요. 지금 어찌됐건 AI 시대에서 대세가 되는 건 결국 반도체 섹터이죠.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 반도체 소유가 급증하기 때문이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죠. 자, 보통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그런 기간들을 보게 되면요. 이때죠. 이때는 핸드폰 수요가 급증하면서 핸드폰이 이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무려 2년 동안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1년 동안 상승을 해줬어요. 자, 이때는 엔비디아발 GPU 수요가 늘어나면서 HBM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무려 7개월 동안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는 건 지금 이제 막 3분기 때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오게 되면요. 최소 1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올해
9월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년 여름까지는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거라는 거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은요, 보세요. 이미 삼성전자 30% 갈 동안 얘는 150% 갔어요. 테크형은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이 만든 이런 SSD, 이런 하드를 양품인지 불량인지 점검을 해주는 이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 테스트 장비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심텍이라는 종목도 얘는 삼성이 만든 이 D램과 SSD를 연결해주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얘도 단기 134%.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 참여자로서 결국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투자라는 게 수익을 보기 위한 거라면, 자,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1년 동안 지속이 된다는 거 우리는 점검을 했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거래를 하고 있는 소부장 업체들, 이런 종목들은 포트에 1개에서 2개 정도는 가져갈 필요가 있죠. 이미 심테카 테크윙이 올라가는 거를 이미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흐름이 100% 동일하죠.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었을 때 그 흐름과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 납품 실패로 인해서 하락을 했을 때 이 구간 모두 구간이 동일하고요. 최근에서야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두 회사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 분명히 같이 편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평선을 돌려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을 발생했습니다. 이 거래량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자, 외인과 기관이죠. 개인들은 연일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은 3일만 빼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외국인과 기관들의 특징이 뭐죠? 자, 이들은 종목을 매수할 때 필연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체크하죠. 밸류에이션이 결국 좋다라고 판단되는 건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1년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얘도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한다. 근데 제가 자, 원익홀딩스 이제 끝났으니까 이거 파시고요. 요 종목 전부 담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원익홀딩스도 들고 가셔야죠.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요. 내일 분명히 더 신고가 갱신해줄 여력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어쨌든 투자자로서 자, 반도체 종목 이거 올라갈 거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에 1개에서 2개 정도는 담아보자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10% 정도는 담아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까지 반도체 사이클이 이어진다 말씀드렸고요. 근데 여름까지 들고 가자는 것도 아니에요. 자, 단기 저항이 여기죠. 자, 이 구간이 대략 100% 정도 되는데 요거 11월에서 12월 올해 연말까지만 들고 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요거 약속 드릴게요.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고객사를 두고 있는 이 회사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업체이고요. 앞으로 내년 여름까지 꾸준히 상승한다는 거 이미 우리가 내용을 통해 점검을 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너무 좋죠. 이게 무슨 말이죠? 결국 이들은 매집이 끝났다. 즉 아까 테크인과 심텍처럼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정말 소액은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제가 이거 후공정 업체, 장비 업체라고 말씀드렸죠. 문자로 장비라고 2글자 남겨주세요. 자, 간혹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좀 올라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거 한번 시작되면요. 90도로 올라갑니다. 아까 테크인 심텍 보셨죠? 그냥 올라가죠. 자, 원익홀딩스 최근에 올라간 거 보세요. 그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왜? 외국인과 기관은 이미 매집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수급을 통해 이미 체크를 했기 때문에 자, 오늘이라도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이라도 한번 이 종목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게요. 자,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어디서 잡으시면 되는지 모두 다 바로 안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로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요. 제가 최대한 빨리 자, 오늘 조금 애매한데 내일장에는 잡아보실 수 있게끔 문자 안내 드릴 거니까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호 112 누르시면 귀찮으시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 더보기란이 있죠. 이 더보기란을 눌러주시면 이 파란색 링크 하나 보이시는데 이게 뭐 스팸이 오는 이상한 링크는 아니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이 링크 뒷자리랑 일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눌러주면
핸드폰에서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바로 이동할 거예요. 거기서 두 글자 장비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거래를 하고 있는 이 장비 업체 올라갈 거라는 걸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정말 소액이라도 매수해보시고 겨울은 우리 따뜻하게 보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박 종목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제대로 걸리면 500%까지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이 무상증자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상증자가 테마로도 갈 수 있다. 테마로 가면 훨씬 더 강력해지거든요.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죠. 얘도 보시면 점상 얘도 점상이었어요. 3연속 점상을 갔습니다. 종목은 텔콘 RF 제약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점 대비 300%가 넘게 갔어요.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얘도 지금 금요일날 권리락이 발동이 됐고요. 자, 오늘도 고점이 25% 정도 되네요. 그리고 얘도 저점 대비 300% 정도 가졌다. 얘도 재료는 역시 무상증자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 무상증자가 실제로 테마였을 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이고요. 얘도 과거에 무상증자 테마에 편입을 했었죠. 점당 2점당을 갖고 저점 대비 대략 한 500%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테마주 치고는 좀 약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더 강력한 종목 09금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점상 얘도 상한가요. 마지막 음봉 캔들이 고점이 27%입니다. 얘도 상한가로 쳐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얘는 무려 5연당을 갔습니다. 저점 대비 얼마나 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얘는 대략 900% 갔네요. 이 정도는 가져야 수익 좀 봤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얘가 사실 가장 강력했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점상 상한가 6연상을 갔고요. 자, 마지막 음봉 캔들이 고점이 18%예요. 뭐 얘를 빼더라도 6연상 같습니다. 얘는 저점 대비 무려 1300%. 테마로 가면 1000%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바로 유보율이 높다. 자, 유보율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간단하게 요거예요.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당연히 돈을 잘 버는 기업이죠. 그렇다 보니까 돈을 잘 벌어서 주주에게 환원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돈을 잘 번다? 대기업일 확률이 높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의 유보율을 보자면은, 자, 보세요. 유보율 대략 2.%가 좀 안 돼요. 사실 뭐 약한 편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 치고는. 자, 우리는 현대차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현대차의 유보율 얘는 대략 7,200% 정도 되네요. 얘 나쁘지 않은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종목의 유보율은 무려 7만 %가 넘습니다. 이거 진짜 미친 유보율이거든요. 차트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바로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전형적으로 세력이 갭을 하고 있구나라고 좀 느껴지실 텐데, 자, 상승을 해줄 때 이런 대량 거래가 나왔어요. 자, 이런 거래량들은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력들을 매집을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올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고가 놀이를 해주죠. 요거 자리 일부러 준 거예요. 개인대로 들어오세요라고 자리를 줬다. 그리고 나서 일부러 하락을 시키죠. 이때 대부분 들어온 투자자들은 단기로 들어온 거예요. 왜? 자, 이때 들어와서 이렇게 신고가를 다시 갱신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세력은 그렇게 쉽게 안 주죠. 바로 하락을 시켜주고요. 이때 개인들의 투매를 받아먹는 게 바로 세력들의 매집이다라고 봐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자리를 주죠. 다 본전을 준 거예요, 일부러. 왜? 나가라는 거죠. 자, 이때 다시 본전을 주고 나서 하락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때는 공포 심리가 더 강력하게 오죠. 왜 그럴까요? 한번 물리면 요 기간 동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물릴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세력들은 어느 정도의 매집이 끝났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때 보시면 다시 한번 박스를 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 주는데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저점에서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세력이 컨트롤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세력들이 유일하게 속일 수 없는 지표가 바로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래량은 항상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력들이 어느 정도 매집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요. 이때 등장하는 게 있죠. 바로 재료입니다. 자, 재료가 등장하는 시점에서는 세력들이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증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때 세력들이 하는 거는 자기 돈을 써서 올리죠. 왜냐? 인위적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기들의 자본을 가지고 올리지만, 자, 이때 재료가 등장하면서 올라갈 때는 달라지죠. 시작이 되는 요 캔들 하단에서 대량 거래를 때려주는 트리거 역할만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가 알아서 붙어요. 왜?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너도 나도 사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어느 정도 고점이 되는 시점에서 세력들은 엑시트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게 세력주의 기본 패턴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도 조만간 재료가 나올 거예요. 무슨 재료죠? 얘는 무상증자 확률이 높잖아요. 자, 무상증자 종목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유보율이 높다. 자, 이 종목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종목의 유보율 보시게 되면 무려 75,000%입니다. 아까 현대차 유보율 7,000%였잖아요. 근데 현대차 유보율의 10배가 넘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죠.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돼도요,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해요. 물론 이렇게 진행되진 않는데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자, 근데 이 종목은 유보율이 7만 %가 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만 먹으면 30대1, 20대1도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유보율을 고려해 봤을 땐 충분히 5대1의 무상증자 가능하다. 그러면 500% 충분히 가능하죠.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텔콘 RF 제약, 얘 같은 경우에는요,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0% 갔죠.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자, 이 종목은요, 무상증자 3대1 했어요. 그리고 나서 300% 갔죠. 자, 마지막 제가 강력했다고 말씀드렸던 요 HLB 바이오스텍. 얘는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얘는 무상증자 8대1 했습니다. 8대1 하고 1300% 갔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 종목, 유보율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5대1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우리는 500% 정도 노려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 추천 드리는 종목이고요. 자, 전 재산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소액은 담아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자, 이 정도 투자하셨을 때, 자, 5대1 무증하면 제가 분명히 500%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러면 500만 원이 3천만 원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자, 1년만 지켜보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않죠. 왜 그렇죠? 자, 이 무상증자는요, 한번 발동이 되면 점상 상한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제 유견상을 갖습니다. 무상증자로. 그래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 추천 드리는 거고요.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자, 우리는 이 종목으로 대박이 날 거기 때문에 문자로 두 글자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자, 이렇게 답장 드릴게요. 자,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얼마 근처에서 잡으셔야 되는지 모두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 공시나고 좀 사면 안 돼요? 안 되죠. 공시가 나오면 점상으로 갑니다. 점상으로 가면 잡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잡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내일 장에는 진입하실 수 있게끔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시 나오고 절대 진입 못합니다. 자, 번호 12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 파란색 링크가 나와요. 여기 어떤 이상한 스팸이 가는 그런 이상한 링크가 아니고요. 상단에 보시는 번호라 이 링크 뒷자리랑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눌러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해요.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두 글자 대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바로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제가 오늘 이 무상증자 관련 테마에 대한 부분 한번 풀어드렸는데, 시장에는 다양한 테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는 우선주 테마도 돌고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종목에 뒤에 우라고 붙어 있는 거 있으시죠? 요게 단체로 상한가를 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선주는 시총이 작아요. 300억짜리도 있고요. 500억짜리도 있고 해요. 자, 이런 애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상한가를 이렇게 갑니다. 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런 테마주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러려면 뭐를 해줘야 될까요? 구독이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도 좋아요 안 눌러주셨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더 재밌는 내용을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